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강성진 부장님께서 순열과 관련된 강의를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이제 오늘은 그 순열에 이어서 조합이라는 단원을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조합의 의미, 즉 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조합을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은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순열과 조합에 있어서 순열은 대표적인 예로 실장, 부실장 뽑는 그런 예를 가지고 와요. 조합은 그냥 실장, 부실장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대표 2명 구분 없이 대표 2명을 뽑는 그런 예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강 부장님하고 저랑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순열부터 보면은 실장으로 강 부장님이 먼저 되시고 내가 부실장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식으로 뽑았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내가 먼저 실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강 부장님이 부실장이 됐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쵸. 다른 거죠. 실장, 부실장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두 케이스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순서를 반드시 고려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부터가 순열이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뜻이니까 순서를 고려한다는 점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합으로 대표 2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먼저 강선희 부장님 뽑고 그 다음에 제가 뽑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강성림 부장님이 뽑히고 이 케이스는 어떤 것 같아요? 그쵸, 이 케이스는 두 개가 같죠. 어찌됐든 대표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뽑히든 순서 고려하지 않고 이와 같이 같은 케이스로 우리가 퉁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순열과 조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순서를 고려하느냐 마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배울 조합에서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이제 잘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조합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합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서 중요하다고 했죠.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알개를 뽑았을 때 그때 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순열에서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열까지 하잖아요. 그죠? 우리 조합에서는 여기 택하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 그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합은 콤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C의 가장 큰 앞자를 따가지고 C를 이렇게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듯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이렇게 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호를 NCR로 표현하게 됩니다. 좀 정리해보면 여기서 N이란 거는 NPR과 비슷하죠. 서로 다른 것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 R은 우리가 택하는 것의 개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조합의 수를 이제 바로 구해보려고 하는데 얘는 NPR에서 이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NPR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은 살짝 다르게 하겠지만 그래도 의미는 같으니까 이와 같이 표현해 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택한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열하는 거라고 했죠. 그쵸?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앞에 부분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했던 NCR 조합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뒤에 R개를 나열하는 거는 나열하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죠. R 팩토리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죠. 동시에 또는 잇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무슨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곱의 법칙.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두 개를 곱해주면 NPR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NPR이라는 건 즉 우리가 택한 다음에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택하는 과정까지는 조합,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이제 나열하면서 순서까지 고려하면서 NPR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NPR은 NCR 곱하기 R 팩토리얼로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는 궁금한 게 NCR이었잖아요. 조합의 수니까. 그죠? NCR만 남기면 얘를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나눠주면 R 팩토리얼 분의 NPR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고, 물론 이거 까먹었으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NPR에서 NCR이 파생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나 가져갑시다. 우리가 앞에서 NPR을 어떻게 썼었냐면은 n-r 팩토리얼 분의, 그쵸?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분모는 그냥 r 팩토리얼 쓴다면 우리가 얘는 1분의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번분수꼴로 나타내주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뒤에 정리해 놓을게요. 자, NCR은 아까 전에 말했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두면 좋은 게 뭐냐면, 얘는 계산할 때 유용합니다. 뒤에는 증명할 때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지만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대한 이것도 반드시 무시하지 말고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괜찮죠?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NC0과 NCN은 그럼 무엇일까? 이렇게 빈 공간으로 놔뒀는데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우리가 R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직관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택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택한다는 건 말조차 안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이란 게 이런 개념이 점차 정립되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결과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학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NC0이라는 건 실제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NC0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함으로써 더 넓은 심화된 개념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NC형은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R에다 0을 한번 넣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NC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다가 R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럼 0팩, 그 다음에 n-0팩, n팩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강선임 부장님이 강조했을 거예요. 0팩토리얼은 몇이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쌤이 여기다 참고 다시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1이고 우선 여기는 n팩토리얼이죠. n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니까 약분돼서 그냥 1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CN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NCN이란 거는 똑같이 n팩토리얼, 아래다 n 집으니까 n팩토리얼, n-n팩토리얼. 자, 그러면 얘는 0팩토리얼이 되니까 얘는 1이 되죠. 자, 그래서 얘 약분되니까 몇이 되는 거야? 얘도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NC형과 NCN은 둘 다 1로 된다는 점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NCR을 계산해 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6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 6P3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야. 6P3 어떻게 했어? 6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만 가져오면 되잖아. 3개까지 한 개씩 줄여가면서 3개만 나열하는 게 6P3이었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가 다시 6P3이라고 써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 여기 R팩토리얼이라고 했죠. R팩토리얼. 자, R팩토리얼이니까 3팩토리얼을 해주면 되는 거야. 3부터 끝까지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3팩토리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3이 6 하면서 얘는 5, 4, 20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뭐 7C2 가볼까? 자, 7C2 같은 경우는 7P2 해주고 여기 2팩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자, 그럼 7P는 두 개만 나열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2팩은 2부터 끝까지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73, 21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자, 7C형은 보나마나 우리가 여기 0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몇이 나오냐면 1이 나오고, 여기는 5랑 같네요. 즉 n과 r이 같기 때문에 앞에서 여기서 배웠죠. 얘는 보나마나 그냥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입니다. 남학생 6명과 여학생 4명으로 이루어진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대회에 출전할 4명의 학생을 뽑는데요. 자, 그런데 남학생은 2명을 뽑아. 근데 여학생은 여학생도 2명을 뽑네요. 자, 이랬을 때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볼 거는 뽑는 거야, 뽑는 거. 즉 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순열이 된다고 하면은 2명을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시킨다는 단서가 있어줘야 되는 거야. 뭐 A팀, B팀에다가 나열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야 순열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뽑는다 해서 그냥 끝났기 때문에 조합이 되는 겁니다. 조합. 그래서 NCR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남학생이 6명이 있어요. 여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남학생을 몇 명 택할 거냐면 2명을 택할 거예요. 여학생도 4명 중에서 2명을 택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남학생 2명 뽑고 집에 가는 게 아니죠. 남학생 2명 뽑고 여학생 2명도 뽑고 가는 거니까 동시에 잇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명 중에 2명을 택한대요. 어떻게 표현하죠? 6, C, 2. 괜찮죠? 자, 4명 중에 2명을 택한대요. 4, C, 2. 그쵸? 이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6C 한번 가볼게요. 이제 조금 빠르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분자는 6P2야. 즉 6에서부터 한 개씩 줄면서 2개만 곱하면 돼요. 즉 6 곱하기 5까지만 가주면 분자는 완성되는 거야. 자, 분모는 여기 R이 2니까 2팩이죠. 그럼 2 곱하기 2에서 끝까지 가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자, 4C 같은 경우도 분자는 4부터 한 개씩 줄여가면서 2개만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4 곱하기 3이 분자 있죠. 이게 4P입니다. 자, 분모는 또 R이 2이기 때문에 2팩이니까 2 곱하기 1. 자, 얘를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2 해서 여기 4가 없어지고 뭐 끝났네요. 6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90이 나오네요. 이렇게. 괜찮죠? 자, 따라하기 문제를 봅시다. 유적지 5곳과 박물관 3곳이 있어요. 자, 유적지는 3곳을 택할 거고 박물관은 2곳을 택할 거야.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유적지는 5곳이 있고 박물관은 3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개를 택할 거냐면 3개를 택할 거야. 자, 박물관 같은 경우는 2곳이라고 했으니까 2곳을 택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표현해보면 5개 중에 3개를 택하는 거니까 5C3. 얘는 3개 중에 2개를 택하니까 3C2. 그죠? 제가 계산해주면 5C3은 다시 분자니까 분자는 5P3이잖아. 5P3은 5부터 한 개씩 줄여가면서 3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분자에 위치시키고 분모는 3팩이죠. 3부터 끝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자, 3C2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자가 3C니까 3부터 해가지고 2개만 곱해주면 되고 분모는 2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는 3, 2가 이렇게 약분된다고 할 수 있고 2가 이렇게 약분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얘는 몇이 되는 거냐? 30이 되네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5와 3 이렇게 돼 있어요. 3, 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NCR을 계산함에 있어서 L이 굉장히 커지면서 N에 가까워지면은 너무 계산하기 좀 힘들 것 같아. 예를 들어서 100C 99를 계산해 보자. 그럼 100P 99니까 100부터 해가지고 한 개씩 줄여가면서 막 줄여가면서 2까지 곱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99부터 해가지고 99팩이니까 98 해가지고 끝까지 곱하는 거니까 1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작업 자체가 굉장히 좀 번거롭잖아. 어차피 이렇게 자꾸 약분될 거라며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얘는 그냥 100이긴 한데 얘와 얘가 이렇게 근접했을 때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은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좀 편리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 결과를 굉장히 잘 이용할 거고 이 증명 과정은 수식으로 증명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의미를 그 유도 과정을 한번 좀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안 나왔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이렇게 보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1부터 해가지고 2, 3, 4에서 뭐 r까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n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NCR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요. NCR이란 건 n개 중에서 r개 택하는 거야. 자, 1부터 r까지 만약 택한다고 하면은 이걸 택하는 경우의 수는 반대로 n개 중에서 이 r개를 제외한 이만큼, 얘가 n-r개죠. 그죠? 자,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거랑 전체 n개에서 n-r개를 택하는 거랑 어차피 같은 거잖아. 어차피 남는 거니까. 이해되나요? 그쵸? 따라서 그냥 이거는 바로 그냥 해주면 돼. NCR은 n개 중에서 n-r을 택한 거랑 같다 이거야. 그쵸?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OC3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OC 5-3, 즉 OC 2를 계산해주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00C 99 아까 전에 했던 거. 자, 그럼 100C 100-99가 되는 거고 얘는 100C 1이 되는 거죠. 자, 100C 1은 뭘까? 의미만 생각하면 돼. 얘는 100개 중에 한 개 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야? 100가지죠. 뭐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면 뭐 100 팩토리얼 1이니까 100이고 여기 1팩이니까 1이고 그래서 우리는 100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백실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숫자 n으로 나타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제 2번은 조금 더 아까 n과 r이 근접해가지고 숫자 커서 계산이 번거로울 때 이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NCR은 n-1CR 더하기 n-1CR-1 뭔지 모르겠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n개를 나열해 볼게요. 이게 n개가 있어. 이때 이 중에서 우리는 r개를 택할 거예요. 그게 NCR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고려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 부분을 우리가 택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 부분을 택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가장 첫 번째를 택하는 경우나 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또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를 택하게 되면은 우리는 나머지 여기가 몇 개가 되는 거야? n-1개가 되는 거잖아. 그죠? n-1개. 우리는 최종적으로 r개를 뽑고 싶은데 여기에서 이미 택했잖아. 그럼 몇 개 택하면 되는 거예요? r-1개를 택하면 되잖아. 이해가나요? 먼저 앞에 거를 택했으니까 남은 n-1개에서 앞에서 택한 한 개를 제외한 r-1개를 택하면 된다는 얘기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n-1c r-1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가장 앞에 부분을 택하지 않는 케이스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남은 거는 n-1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r개를 뽑고 싶었단 말이지. 근데 앞에서 안 뽑았으니까 n-1개에서 몇 개를 택해야 돼? r개를 택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럼 n-1c r이 되는 거잖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NCR을 구함에 있어서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했고 또는 개념이잖아. 또는 5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케이스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위에 정리한 거 보면 NCR이란 거는 n-1CR-1 더하기 n-1C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이 성립한 걸 알 수 있죠. 책에 나온 건 굉장히 수식으로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식은 정말 많이 까먹을 거야. 이걸 어떻게 기억할 거야. 근데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 아이디어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거를 뽑냐 안 뽑느냐 따라서 나머지 n-1개에서 r-1개를 택하느냐 r개를 택하느냐 두 가지 케이스는 또는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된다. 해주면 바로 그냥 이게 유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조합은 전반적인 건 다 배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심화적인 부분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조 나누기입니다. 조. 1조, 2조, 3조 뭐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씩 나누는 게 몇 명씩 나눴을 때
그때의 경우의 수는 몇일까? 이런 게 궁금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A, B, C, D 4명이 있어요. 4명. 4명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4개가 있어요. 색깔별로 구분이 됐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한 개, 세 개로 다른 개수로 나누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개, 두 개로 나누는 케이스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2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아니지, 뭐 2분은 너희가 멈춰놓고 구하면 돼요. 오케이, 자 바로 가볼게요. 아, 바보였습니다. 자, 자, 그래서 한번 ABCD를 직접 한번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변할 거예요. 자, 앞에 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한 개, 세 개로 나눈다고 하면 일단 한 개가 조금 더 선택하기 편하기 때문에 한 개 자리에다가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고 D가 올 수 있게만 해준다면 이렇게 한 개, 세 개로 자연스럽게 나누니까 우리 네 개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죠? 자, 두 개 두 개로 나누는 것도 한번 봅시다. 두 개 두 개로 나눌 건데 두 개 두 개로 나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A, B를 먼저 가져와 봤어요. 그 다음에 AC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AD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BC도 가져와야 되는데요? BC 가져오면 나머지가 뭐가 돼? AD가 되잖아. 이거는 BC, AD는 얘랑 같죠? 이렇게. 맞나요? 여기 BC 있고 여기 AD 있잖아. 선생님, 그러면 BD는요? BD 하면 남은 거는 AC죠? BD랑 AC는 어디냐면은 BD, AC 여기 있어서 얘랑 얘랑 같아요. 그쵸? 올라? 자, 그러면은 선생님 남은 거 BD까지 했으니까 이번에 CD 하면 되는 거네. 그럼 CD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서 AB. 이래 놨는데 또 CD는 여기 있고 AB는 여기 있잖아. 이 케이스도 같은 케이스잖아요. 왜냐면 두 개로 나누는 거니까 A, B, C, D로 나누든 CD, A, B로 나누든 의미가 없는 거야. 어차피 두 개로 이루어진 조를 나누는 것 뿐이니까. 이해 가나요? 이 케이스가 같기 때문에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개. 자, 그러면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조 나누기를 할 때 같을 때랑 다를 때가 뭐 이렇게 아무튼 두 개로 나누는 경우처럼 같은 명수를 나누게 되면은 분명히 같은 게 존재하겠구나 정도까지는 알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숫자가 커지거나 그러면은 일일이 나누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수식으로 수학적 원리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한 개, 세 개로 나눈 경우라면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자리 한 개 쪽에는 4개 중에 한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4, C,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이 부분은 총 4개가 아니죠. 이번엔 앞에서 한 개를 택했으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중에 3개를 택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앞에서 한 개를 택했으니까 이제 남은 3개 중에서 뒤에 3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된다? 잇따라하니까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하면 4C1은 4가 되는 거고 33은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4로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자, 우리는 이제 두 개로 나눈 게 해봅시다. 자, 앞에 두 개를 나누는 거는 마찬가지로 몇 개 중에서 두 개 택하면 되죠? 그쵸, 4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이제 앞에 두 개를 택했으니까 4개 중에서 두 개 택하면 몇 개 남아? 2개 남죠. 2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곱해볼게요. 곱하면은 4C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죠.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하면은 약분돼서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둥두둥 3개랑 6개는 다르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린 직접 계산해보니까 3개가 정답인 건 알겠어. 근데 수학적으로 계산해봤는데 6이 나와.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뭘 고려 못했는지 잠깐 고민해보세요. 그렇지, 좀 할 줄 알겠죠? 이 6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나열을 할 때 여기까지는 잘 나열하다가 이 부분 나왔잖아. 우리가 이렇게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6가지가 나왔었는데 겹치는 게 존재했단 말이지. 맞나요? 겹치는 게 존재했단 말이야. 자, 이 겹치는 게 존재한 걸 잘 봐봐요. A, B를 뽑고 C, D를 뽑고
이런 케이스랑 CD를 뽑고 AB를 뽑은 케이스랑 두 개가 같다고 했잖아. 그 말은 뭐냐면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를 한 가지로 체크하겠다는 뜻이야. 즉 동그라미랑 별표라는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2팩이죠. 맞아요? 자, 2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같은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두 개로 나눈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볼게요. 총 6개짜리를. 자,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누면서 이 케이스랑 동일한 게 몇 가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6개가 생긴다는 거 좀 눈치채셨나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1, 2, 3, 4, 5, 6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큼 다 동일한 거잖아. 얘네 위치가 다 바뀌더라도 다 한 가지 케이스로 취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건 몇 팩이야? 3팩이란 말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은 6개 중에 2개를 택하고 남은 4가지 중에 몇 개를 택하고 또 여기 2개를 택하고 그다음에 얘는 남은 2가지 중에 2개를 택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케이스가 3팩만큼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3팩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앞에 거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4C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빠진 게 뭐였어요?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조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3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9명을 세조로 나눌 거예요. 이 결과값은 계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만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9명을 4명, 3명, 2명으로 나누면은 9명 중에 4명 택하고 자, 남은 게 몇 명이에요? 5명이죠. 5명 중에 이번에는 3명 택하는 거니까 5C3 남은 게 몇 명이야? 2 곱하기 그러면은 2C2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팩토리얼로 나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네가 다 다르잖아. 얘네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눌 필요 없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5명, 2명, 2명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얘가 같기 때문에 지금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9C5 곱하기 나머지가 몇 명이야? 4명이죠. 4명 중에 2명 택하고 또 남은 2명 중에 이제 2명 택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2명끼리는 같은 경우가 존재한단 말이죠. 얘네끼리 일렬로 나열한 건 다 같은 케이스야. 아까 전에 했던 얘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몇 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이번에는 3명 다 같네. 자, 그러면 9C3 해주고 남은 몇 명이에요? 6명 중에 또 3명 남은 3명 중에 3명 해주는데 이번에 주의해서 이제 몇 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얘네끼리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3개가 일렬로 나열되는 거는 다 같은 걸로 퉁치기로 했으니까 3팩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조 나누기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에 활동지 문제를 올려놨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온라인 기간 동안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연습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3단계에다 넣어놨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처음 배웠던 친구들은 반드시 그 몇 시 몇 그 콤비네이션 계산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한 다음에 응용 문제로 가시고 조금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봐서 익숙하다 이런 친구들은 관련된 예제들이나 문제들을 다양한 유형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경우의 수는 뭐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재 또는 경우의 수에 진짜 특화된 머리가 지녔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어떤 문제 가져와도 빨리빨리 풀 수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는 친구들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적어도 내신에서는 노력으로 다 커버돼요.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보면 돼. 그냥 별거 없어요. 다 풀어보면서 유형 익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응용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풀이를 잘 분석해봐.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서 했구나. 아, 이런 경우에는 다른 문제로 이제 환원해서 풀었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셔서 경우의 수를 잘 마스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험 공부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